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요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이어가고 있지만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너무 질질 끌고 있다. 새로운 맛이 전혀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이어가면서도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점을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 쇼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짜증이 난다, 또 새로운 얼굴, 비전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비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비판은 대안 없는 비판이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단순한 무책임한 공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사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지금 사과 행진이죠. 사과를 이어갔는데, 자신의 조카, 그 조폭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지른 부분, 그걸 자신이 변호한 것,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일가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조카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서 변호사인 자신이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변론을 맡게 됐는데 유가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른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부분을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이 조카의 데이트 폭력은 사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친누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친누나의 아들이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는데 이재명의 조카가 헤어지자라고 하는 여성을 6개월 동안 스토킹, 협박을 하다가 뒤쫓아가서 마침내 그 집까지 들어가서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아버지, 그 여성의 아버지는 5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중상을 입어서 지금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조카가 조폭 출신이다. 그 당시에 조폭이었다. 소위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었다. 그래서 국제 마피아와의 관계, 이재명이 또 변호사 시절에 조폭에 대한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과 조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더 특기할 만한 것은 이재명이 이런 조폭인 조카의 살인죄에 대해서 변호를 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 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걸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김부선 씨가 재판정에서 자신과 이재명의 그 관계를 입증해주는 내용으로 조카의 살인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변론을 해준 내용을 자신이 이재명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내용을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폐륜, 그 다음 불륜, 그 다음 조폭과의 관계, 그 다음 부패,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사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폐륜 부분, 그러니까 형수 쌍욕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변명하기를 그 형님과 형수가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시정에 관여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툼 속에서 형수 쌍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은 시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 아니고, 시정에 개입했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보통 사람들은 형수에게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쌍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평생 가도 한번 들어보지 못할, 평생 입에 올리지도 못할 그런 쌍욕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지점을 묻고 있는데, 이재명은 논점을 흐립니다. 이재명이 언제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조카, 조폭인 조카의 이 잔혹한 살인사건을 변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사과를 했는데 또 논점을 흐립니다.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 이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변호사니까 누구든지 변론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변호를 하면서 흉악한 그 살인범을 심신이 미약했다라는 형태로 변호할 수 있었느냐. 그 점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조폭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또 너무나 어려웠던 자신의 가정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불륜에 대해서 묻습니다. 불륜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어떻게 사과하는지, 부패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부패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제 벌써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의 부패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이 부패,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하는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불륜,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과하는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정말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든지 또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지 어떤 게 될지 짐작할 수 없지만 한번 또 지켜볼 대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많은 비판들,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빼고는 다 바꾸자라고 하는데 만약 이재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면 저렇게 민주당을 다 바꾸고 난 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답답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너무 김종인 위원장과의 협의에서 너무 시간을 질질 끌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비전 보이지 않는다. 저도 며칠 전에 송은지 TV를 통해서 조그마한 변화, 지지율의 변화를 비롯해서 작은 변화에서 앞으로 닥쳐올 큰 위기를 예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판을 하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이냐? 대안을 생각하는 비판이냐?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비판은 공허해질 수 있고 무책임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공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비판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안까지를 생각하지 않는 비판은 내용, 알맹이가 없어집니다. 전혀 그 방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을 하는 핵심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김종인과 이준석의 부분을 왜 빨리 정리하지 못했느냐. 또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다. 또 새로운 얼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이준석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으로 윤석열 후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김종인 위원장, 지금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 지금 그냥 내친다고 해서 내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후유증만 남길 뿐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김종인과 이준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한계를 두면서 그 두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세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 많은 새로운 얼굴, 젊은 기업가라든지 젊은 여성, 많은 섭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전에 대한 많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유권자들이 원하는 빠른 변화, 빠르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적응, 대응이 좀 늦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전혀 대안 없는 비판, 저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내쳐라. 그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내친다면은 어떤 형태로 내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자세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